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신 컨설팅 추가 교육 로직. 이번 시간에는 나의 성적의 경쟁력 판단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 본인의 성적에 모의 지원을 하고 매일 변경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이만큼, 다시 말하면 오늘은 80%의 합격, 그 다음에 내일은 70%, 또 그 다음은 60%, 그 다음은 그 이하로 계속해서 낮아지게 될 텐데, 입시 기간의 데이터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확정값,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의 입시의 결과와 2025년도 수능의 결과, 그 다음에 변경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원서 접수의 추정치를 만들어 놓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결과값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지점은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지점, 다시 말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격하기를 희망하는 학과의 지점이 점차적으로 합격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 지점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져도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그 지점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수치의 변화들은 원서 접수 때까지 변화되고, 원서 접수 마지막 순간에도 결과값이 바뀌게 되고, 또 입시의 기관들은 올해 2025학년도에 너무나 많은 입시의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희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마지막 원서를 쓸 때쯤 되면 다 하향 안정 지원을 유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야 되니까. 결국은 입시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붙느냐 못 붙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었다가 중요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서 지원은 정말 신중하게 원서를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쯤 본인의 모의 지원을 통해서 변화되는 수치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본인의 점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시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 기반으로 원서를 쓰니까 입시 기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원서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의 어려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시 원서 지원의 어려운 두 가지. 첫 번째는 가나 다, 군 배열이 가장 어려워요. 첫 번째는 가군에 상향을 할지, 나군에 상향을 할지, 다군에 어떤 대학에 원서를 쓸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고, 가나다 군 배열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집 단위 내의 학과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대학에서 이 해당 연도에는 천문학과가 순위 속으로 봤었을 때 19위였었지만 결국 학생들이 몰리면서 순위가 8위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모집 단위 내의 학과의 점수도 매년 변동되고 또 순위도 매년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이 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내가 원서를 쓰는 적정 지점이 지구환경과학부이다. 지구환경과학부가 환산 점수로 했을 때 407.3점, 전년도 점수고 내 점수가 408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원서를 쓰면 붙는다 라고 하더라도 이 지점이 구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407점이라고 알고 원서를 썼지만 최종 결과값은 41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냐면 학과 결정이 안 되고 모집 단위의 구간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원서 접수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쓴다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경쟁률이라는 숫자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노력했었던 모든 노력들은 무의미해져요. 자, 우리가 대학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본인의 수능 성적을 판단하고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을 잡고 그 지점 내에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 과탐에 대한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에 등극한 점수, 그 다음에 과탐이나 사탐에 대한 가산점 여부, 또 내가 지원하려고 학과의 전년도 충원율이나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2023년도와 2024년도 간의 결과값에 대한 변화, 또는 2024에서 2025로 가면서 대학별로 어떤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를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거를 모의 지원을 통해서 대학과 학과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인데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면 내가 쓰려고 했었던 학과가 경쟁률이 처음에는 2대1이었다가 마지막에 경쟁률이 5대1로 올라가고 그 옆에 있던 학과의 경쟁률이 2대1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2대1과 5대1 중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에 따라서 경쟁률이 낮은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 낮다가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과 원서 지원의 경향성과 그 학생들이 가나다군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시의 원서 지원은 먼저 결정하고 먼저 원서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원서 접수 첫날이나 둘째 날 오전에는 반드시 원서를 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컨설팅을 하는 분들에게도 지원 대학과 학과를 지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대학과 학과를 지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될 때 가군의 몇 개 대학, 나군의 몇 개 대학을 골라주죠. 골라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학과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라는 의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원서 지원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다시 말하면 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경쟁률에 눈에 보이는 경쟁률만으로 뒤바뀌는 경우인데 사실상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경쟁률을 보면서 전년도 입결을 비교하여 경쟁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만 사실 눈으로 경쟁률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고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모든 부분들이 수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쟁률을 보시는 분들 보고 대학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집 단위 내의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구간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집 단위 내의 구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에 대한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 2개 과목이 있고 내가 실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에 따라서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나의 점수에 대한 경쟁력이 판단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어 영역 중에서 내가 1등급을 맞았다고 한다면 내가 1등급 표점이 몇 점이고 실제 1등급에 누적되어져 있는 학생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안정 지원을 해야 될지 내가 조금 더 도전적으로 강제 추합 스나이핑을 노려야 할지 구간 돌파를 시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 구간 내에서 자연 추합을 기대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국어 영역 1등급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는 150점에서 133점이고 구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전년도는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139점에서 131점으로 점수는 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어의 영향력이 축소된 거죠. 다시 말하면 국어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상위 구간과의 구간을 축소하고 하위 구간의 구간을 넓힐 수가 없어요. 국어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합격 지점이 높아지거나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139점에서 131점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은 바로 135점이 넘어가는 구간. 135점서부터는 그 점수당 누적 인원이 1385명,
1801명, 1600명, 1055명 정도가 되는데 133점이 되면 3566명이고요. 그 다음에 131점이라는 컷에 걸리면 4322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점수의 누적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때문에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국어가 변별력이 매우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국어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고 국어를 1등급 맞았으니까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국어만으로는 경쟁력이 발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국어를 잘 봤지만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영어나 다른 탄국 과목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갖춰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47명이 감소가 됐어요. 1등급은 전년도 대비 2135명이 늘었죠. 구간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급격하게 늘었죠.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몰려있는 지점이 2286명, 2300명이 몰려있는 134점과 150명대지만 여기는 지금 인원이 몰려있는 인원이 4000명대, 3000명대 인원이 몰려있고 중간 지점으로 가면 대부분의 인원이 1000명 이하의 지점이지만 중간 지점 중 대부분 다 1000명, 2000명 정도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표준 점수의 학생들이 매우 밀집되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2등급을 보시게 되면 국어 2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47명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등급이 1등급보다 유리할 수는 없지만 2024년도와 비교하게 되어질 때에는 인원이 44명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간은 전년도에는 132점에서 125점이었는데 130점에서 125점이기 때문에 구간이 축소되고 구간이 축소가 되어지니까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많아졌죠. 보시는 것처럼 5,000명, 6,000명 정도가 되지만 이때는 대부분 3,000명,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간을 높여야만 경쟁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등급 구간을 보면 전년도 대비 887명이 증가됐고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증가되어진 것을 고려하게 될 때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구간도 여기는 한 구간이 줄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부분 6,000명대라고 하면 여기는 7,000명대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국어 영역이 전년도보다 변별력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구간이 축소가 됐고 구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높은 단계에서 표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국어 영역만으로는 변별력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이것은 인문계든 자연계든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국어 4등급은 전년도 대비 1867명이 증가되어졌고 구간의 폭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구간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학을 보시면 수학은 전년도에는 148점, 올해는 140점이기 때문에 전년도 8점이 축소됐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도 쉬워지고 국어도 쉬워졌지만 수학권 국어와 다르게 이 축소되어진 구간 내에서도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의 차이가 매우 급격하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따라서 뭐냐면 수학은 1등급을 맞았다 표준 점수가 몇 점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표준 점수의 누적 인원이 몇 명이 누적되어져 있느냐가 내가 상향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안정 지원해야 되느냐 구간 돌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나이핑을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시의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는데 매우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컷에는 무려 6,615명이 밀려 있어요. 자, 국어의 변별력은 떨어지고 수학의 변별력이 높은 상태에서 수학의 1등급이 6,600명이 몰려 있다면 이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상향 지원이 매우 어렵고 단계별 원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에 안정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구간 돌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간을 잡아내야만 상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 자연 추합에 대한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죠. 132점이 되면 1039명이고 133점이 되면 222명, 다시 134점이 되면 4951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은 국어와 다르게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의 차이가 매우 급격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전년도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죠. 2024년도에도 137점에서는 무려 4,175명이 있지만 136점에서는 634명이 있어요. 139점에서는 278명이 누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학은 상위권에서 문제담 변별력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과목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수학이라는 영역이 결국은 대학 결정하는 요소, 합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지렛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2등급은 전년도 대비 40명이 줄었어요. 구간폭은 한 단계가 늘었지만 40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대신 1등급 구간에서는 전년도 대비 17,910명이 늘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구간에 속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될 수 있고 2등급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40명이 감소가 되어졌고 2등급도 보시는 것처럼 4,000명에서 5,000명대의 인원이 있고요. 2,000명대에 해당되는 128점, 129점, 130점대 정도 구간에 진입을 해야만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죠. 수학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또 윗지점으로 가면 뭐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 중에서도 다른 과목을 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면 접근이 가능한다면 적어도 128점 이상의 구간에서는 경쟁력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수학의 3등급이면 사실은 인서울권의 주요 대학이 수학의 3등급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런데 3등급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 대비 누적 인원이 무려 6,729명을 맞았고 구간폭이 축소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가장 많은 게 118명에서 9,000명, 그 다음에 123점에서 9,000명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117점에서는 10만 8,000명, 118점에는 10만 1,000명, 119점에서는 9만 1,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3등급에서도 120점 이내 진입, 다시 말하면 120, 121, 122 정도의 진입이 되어져야만 인서울권에서 주요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데 3등급 뒤쪽으로 밀리시면 사실 인서울도 되게 벅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의 4등급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4등급권은 전년도 대비 무려 8,579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국어에 비해서 되게 변별력이 있지만 3등급과 4등급권에는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3등급, 4등급권에서 점수를 맞으신 학생들은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면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진 경우가 입시기관에서 가리키는 데이터가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들이 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지면 그 구간에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입결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 속해져 있는 학생들은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수치나 데이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면서 전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 영역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대비 1등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4.71%인데 올해는 6.22%이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도 1등급과 2등급의 점수가 5점씩 벌어지는 학교들이 많아요. 점수가 엄청나게 크고 다시 말하면 영어는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라고 한다면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영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1등급과 2등급의 구간 점수, 2등급과 3등급의 구간 점수가 얼마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정시의 원서를 쓸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최소한 4개의 영역의 경쟁력이 있어야 상위권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3개의 영역,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가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가 경쟁력이 있거나 3개 영역의 경쟁력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3개 영역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2개 영역은 잘 봤는데 2개 영역을 못 봤고 그 2개의 과목반의 편차가 매우 크다면
대학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2등급은 전년도에는 18.17% 누적 비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16.35%이기 때문에 2등급은 8만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줄었어요. 3등급도 10만 5천 명에서 8만 5천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등급과 3등급 구간은 줄었고 1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구간이 확대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탐구는 보시게 되면 사회탐구에서 표점이 제일 높은 과목은 생활과 윤리죠. 생활과 윤리의 만점은 77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70점이 넘은 사탐 과목은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경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탐구 과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서울할 수 있는 탐구 과목의 점수는 두 개 과목의 표준 점수의 합이 120점, 그 다음에 125점, 그 다음에 130점, 135점, 140점의 구간이 있다. 자연계든 인문계든 간에 상위권 대학에서 의미가 있는 표준 점수는 130점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의대나 약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13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만, 그래야만 탐구 과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30에서 125점, 125점에서 120점대로 떨어지게 되면 탐구 과목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3등급 정도를 맞았다 그러면 두 개 과목에 126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등급이 사실상 인서울의 하락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6점 밑으로 떨어지는 125점 이하가 되어지면 그만큼 탐구의 경쟁력은 감소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의 성적을 통해서 모의 지원을 해요. 모의 지원을 하고 대학을 찾고 학과를 찾다 보면 숫자로 찾아가거든요. 숫자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숫자에서 내가 이 대학의 원서를 쓰고 자연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채취업을 할 수 있을지, 이대로 기다려야 할지, 다른 대학으로 갈아타야 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점수의 경쟁력을 판단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내가 자연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 구간이 안정 지원인지, 아니면 내가 상향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구간 돌파를 시도해서 다른 지점에서 합격 지점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에 나의 성적이 과연 상향 유입 구간에 해당되는 인 구간에 있느냐, 아니면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트랜스퍼 구간에 있느냐, 아니면 상위 구간으로 이탈될 수 있는 상향 이탈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대학들보다 결국은 합격 지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갇히게 되거든요. 대학의 선택폭이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의 선택폭이 좁아지면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건지, 내가 원서를 쓰는 이 지점이 과연 합격 가능한 지점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지점이 지금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퍼립에서는 지금 정식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합격으로 인하여 또 예약을 취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리가 있고요. 또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립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대학을 보내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